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부패 잡는 암행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브리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브리핑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이해충돌 없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되셔서 우리 공직자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 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실효적인 관리 장치이자 예방 조치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율 대상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전국의 15,000여 개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0여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행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법원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약 1,500여 개의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고 시스템인 청년 포털 표준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우편, 방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신고 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포털 내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 포털은 모든 공공기관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결되어 이 창구 하나로 신고를 하며 모든 기관의 신고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전화인 110 국민콜 1398 부패 신고 담당 전화번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번 없이 전화를 해서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콜 110 1398 부패 신고 센터입니다.
또 위반 행위 신고를 하신 국민들께서는 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신고 협조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때로는 아마 공직자, 공적 기관 내의 내부 신고자도 상당수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공직자나 내부 제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징계 조치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원상 회복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나 경제적인 이익의 정대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신고자분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불이익 조치로 전직 파견 근무를 하게 돼서 이사 비용이나 임금의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분의 신청에 의해서 구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는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더 높이고 공직 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됩니다. 이 시기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여기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서 각급 공공기관의 1급 상당의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의무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로 임용이 되면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 또한 현재에도 공직자 행동 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행동 강령으로 3년간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 신고 제출 의무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의무가 있고요.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 의무가 있고,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의무가 일선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 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 신고 시스템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포털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 신고 시스템이 개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라도 이 이해충돌 방지 표준 신고 시스템인 청년 포털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5개의 신고 의무 규정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포털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년 포털 시스템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또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의 각종 자신의 신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정청탁과 건법수수와 관련된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던 청탁금지법에 이어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청년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이 보다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또 작년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가 이 법에 의해서 사전에 철저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입니다. 또 공직자 가족의 특혜 채용, 또 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의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사용한 사익 추구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0만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통해서 국가 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 역할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민간 영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3년간의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간에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 중에 이해충돌 상황, 법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거는 정관 예우하고는 조금 또 다른 현관 예우랄까요? 뭐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민간에서의 인연이 공적인 영역에서 또 공사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퇴직한 분들이 민간 영역으로 돌아가서 그 민간 영역에서 공직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관해서도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퇴직자와는 2년 이내 퇴직한 퇴직 공직자와는 사적 접촉을 골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의율이 될 수가 있고, 금품이 수수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내지 뇌물죄로 의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정관 예우와 현관 예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